자, 칠판 보자. 얘는 뭐냐면 제목이 황새결송이잖아. 자, 그래서 이게 뭐냐? 황새가 뭘 한다? 송사가 재판이야, 재판. 알겠지? 소송을 거는 거. 그래서 그 송사를 뭐한 이야기? 판결한 이야기다. 라고 해서 제목이 바로 뭐냐? 황새결송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얘가 그래갈래가 바로 뭐냐? 우화소설이기도 하고, 우화라는 게 어떤 건지 알지? 동물에다 빗대어서 쓰는 거. 그래서 우화소설은 목적이 뭐냐면 풍자. 인간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화소설을 쓰면 풍자를 하는 거다. 그지? 인간 세상 풍자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 얘가 송사소설이라는 거야. 알겠죠? 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그지? 자, 그래서 작가가 뭘 비판하고 풍자하고 싶은 거냐? 당시 있잖아. 뭐라는 것 자체가 이 재판 결과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거기에 부패, 뇌물 이런 거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나타났었던 거야. 그럼 아마 조선 후기에 어때? 그런 일들이 만연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쓴 것 같다. 됐죠? 자,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가 중요한 게 액자식 구성이야. 그래서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또 들어있는 거거든. 그래서 전체 액자식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 바깥 이야기가 있고 외화랑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내화가 요 소설은 또 되게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 알겠지? 자, 그래서 바깥 이야기가 바로 뭐가 나타나? 부자랑 그리고 뭐 그 새끼, 그 놈의 관계 이렇게 나오죠. 그지? 자, 그래서 주의할 게 뭐냐면 왠지 우리는 부자하면 뭔가 안 좋아 보인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소설에서는 부자가 긍정적인 인물이야.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그놈, 먼 친척이라는 얘가 부정적인 인물인 거야. 됐죠? 그래서 다 알고 있다시피 부자는 원래 잘 봐. 자기가 천운으로 지금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덕을 많이 베푸는 애야. 근데 지금 이 그놈이라는 애가 어떤 애야? 염치가 없는 거지, 이 새끼가. 그지? 그래서 염치가 없어서 재산 반 내놓으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부자 보고 어때? 송사하라고 하니까 부자가 한 거야. 근데 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지. 근데 얘가 어때? 뇌물을 준 거야. 그래서 송사 결과가 그놈에게 유리하게 나왔단 말이야. 부자가 그 상황에서 자기가 재판관한테 대들면 자기가 또 더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럼 마지막에 또 근데 그냥 억울하게 떠나기가 그런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하나 해줘야겠다 라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해? 내화가 바로 뭐가 돼? 우화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 우화소설은 있잖아. 각각의 동물이 상징하는 바가 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황새 등장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 따오기가 나오죠. 알겠지? 황새하고 따오기가 나와. 그래서 이 황새가 바로 뭐가 돼? 지금 올바르지 않은 판결을 내린 재판관이 되는 거고 그리고 따오기가 바로 누구하고 연결돼? 그놈하고 연결되는 거.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 밑에다 쓸게. 그리고 여기에 누구 나와? 꾀꼬리랑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 있어? 뻐꾹새가 있죠? 그래서 얘가 뭐하고 대응된다? 부재하고 대응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 얘기를 들려줬더니 결국 어때? 그 관원들이 되게 부끄러워했다, 무안해했다 라는 걸로 끝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있잖아. 이렇게 액자식 구성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 EBS 교재에는 앞장면이랑 뒷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럼 앞에서부터 한번 보자. 고전소설. 옛날 경상도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럼 한 사람 동그라미 얘하고 서로 어때? 대조되는 거죠. 한 사람이 있었는데 대대로 부자로 1년의 춘수가 만석에 지나니까 겁나 부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있잖아. 부자를 뭐라 그래? 만석군이라고 불러. 추수를 하면 쌀이 만석이 나온다 그래서 만석군이라고 하는 거야. 백만장자 같은 느낌으로. 그 사람의 무량대목을 가해할지라. 그럼 잘 봐봐. 여기 밑줄 그어볼까? 그 사람의 무량대목을 가해할지라. 이렇게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봐봐. 그럼 요게 바로 뭐가 될까? 서술자가 직접 개입한 거 나와 있어. 그지? 야, 이렇게 있으니까 그 사람의 복이 끝이 없는 거, 그만큼 복이 많다는 걸 너네 가해알겠지? 이거야. 가해할지라. 그럼 일생, 한평생 동안 가산이 풍부해. 그리고 그릴 것이 없으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릴 것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아쉬울 게 없다는 뜻인 거야.
얘가 아쉬울 게 없는데 이웃 사람들이 또 어때? 송덕 아니하는 이가 없더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뭐도 좋았다는 뜻인 거야. 평판도 굉장히 높았다. 이 뜻인 거지. 부자라고 해서 인색한 사람이 아니야. 덕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 부자의 소개가 나타나. 근데 그 중에 일가 친척 중에 누가 있냐? 태양무도한 새끼가 있는데 걔는 뭐냐? 붉은 동서하고 여기서 끊는 거야. 동쪽 서쪽을 구분하지 않고 이 뜻인 거지. 동쪽 서쪽 구분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유리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돌아다니는 거. 알겠지? 그래서 유리하면서 표박 떠돌아다닌다는 뜻인 거야. 그럼 그렇게 막 여기저기 빌붙으면서 떠돌아다녔는데 1일은 하루는 있잖아. 호련이라는 게 무슨 말? 갑자기란 뜻이죠? 그럼 갑자기 등장해서 뭐라고 하냐? 아니 오히려 부자를 구박하는 거야. 고전소설은 있잖아. 큰 따옴표 시작 전에 있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야, 니네는 되게 좋게 잘 사는구나. 너 잘 사는 게 도시 조상의 전래지문이니까 전래지문이라는 것은 무슨 말? 유산. 다 조상들 유산이니까 우리 서로 같은 고조자손으로 우리 같은 혈통이잖아. 너만 홀로 잘 먹고 잘 입어서 부족한 것이 없으시내니 어찌 애달프지 아니하리요? 서리법이죠. 이제 그래서 원래 사실 모의고사에 고전소설 나오면 얼싸피 중요하고 맨 뒤에 있는 거거든. 이제 그 재물을 반 나누어 주면 무사하려니와 그러지 않으면 너를 살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어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그냥 무리한 수준을 사실 넘어선 거잖아. 완전 선 넘은 발언을 한 거야. 그래서 밑에 뭐라고 나오냐? 종야토록 계속 뭐라고 해? 광언망설에다 세모표시. 그래서 그게 위에 있는 큰 따옴표하고 연결되는 거야. 어떤 미친 개소리를 해댄다는 거지. 그래서 그 광언망설, 개소리를 무수히하면서 심지어 이 집에 불까지 지르려고 그러는 거야. 미친 새끼가.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럼 동네 사람들은 누구 편? 부자 편인 거거든? 그 거동을 보고 그놈의 몫을 심사를 헤아리며, 그러니까 이 새끼가 진짜 완전 양아치잖아. 차마 분함을 이기지 못해서 가만히 주인 부자를 권하여,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주인 부자에게 저 새끼 가만 냅두면 안 된다. 지금 저 새끼 어때? 다시는 이런 일 지금 저지르지 않도록 혼쭐을 내줘야 된다 라고 권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놈을 그저 두지 말고 관가를 정하거나 가명에 의송하거나 해서, 그럼 봐봐봐. 관가 정하거나 관영에 의송하거나 하라는 말의 의미가 결국은 무슨 말이야? 요거죠? 법적으로 해결해라. 이 뜻인 거지. 그지? 법적으로 해결해라. 사적으로는 저 새끼 안 되겠다.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함이 가하다. 그랬더니 부자도 그 말을 듣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놈은 좀처럼 속이지 못할지라.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 그래서 나오죠? 형조를 정해서 후환을 없이 하리라. 그래서 그게 무슨 말? 이 말하고 딱 연결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 그치? 자, 그래서 그놈을 이끌고 한 가지로. 여기서 한 가지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함께란 뜻이에요. 한 가지로는 함께야. 서울로 돌아오니 올라오니라.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어때? 첫 번째 장면. 끊으면 돼. 알겠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그놈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데리고 온 거야. 지방에서. 경상도에서 서울로 올라온 거야. 자, 그럼 이 부자는 본래 하양에 있어서, 하양이라는 게 무슨 말? 요즘으로 하면 지방이야. 밑에 동네, 밑에 고향이야. 거기에 있어서 좀처럼. 근데 봐봐봐. 지금 부자가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글자도 읽어. 상시 박람회. 박람은 두루두루 책을 읽는 걸 박람이라 그래.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구변이 바로 뭐? 말재주. 말재주도 읽고 있잖아. 주제놈은 문자도 썼어. 그러니까 지금 어때? 그래도 지방 사람이기는 해도 있잖아. 이것저것 문자 꽤나 읽었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함에 득송을 단단히 하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득송을 단단히 하겠다는 게 무슨 말? 역시 요거랑 연결되죠? 법적 해결하는 거. 알겠지? 송사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절통함을 이기지 못해. 우리 절통함 다룰 말로 뭐라 그래? 분통함. 그치? 분통함을 이기지 못해서 이놈을 형추정배하면 다시 꿈쩍 못하게 하리라 하고 병성에 올라와 형주를 찾아서 원정을 올린 거지. 그래서 원정 올렸다라는 게 무슨 말? 고소장을 올렸다는 뜻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부자가 뭐라고 있어? 법적 액션을 취한 거야. 알겠지? 그지?
자, 그럼 이제 그다음 고소장에 지금 뭐라고 나오느냐? 밑에가 그 고소장 원정에 해당하는 거지. 소위는 경상도 아무고을서 사오는데 천행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부자가 된 걸 뭐라고 했느냐? 천행이라고 한 거. 운이야, 운. 하늘의 운이라고 했다는 거야. 하늘의 운으로 가산이 풍족하오매 자연이 친척이 빈곤한 사람도 많이 구제했더니, 이게 중요하죠?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 혼자 먹고 산 게 아니야. 자기 친척들 많이 도와줬다는 거야. 근데 소인의 일가 중에 한 놈이 있는데 본디 허락무도한 애야. 가산을 탕패 다 말아먹은 거야. 동서로 유리 떠돌아다니기에 이런 걸 우리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냐? 유리 걸식이라는 말 쓰거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고 다니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기에 불쌍히 여겨서, 그럼 봐봐. 부자가 지금 처음에는 어때? 그놈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야. 연민을 가졌던 거죠. 다시 집도 지어주고 전담 세상에 집도 줬대. 그리고 땅도 준 거야. 아무쪼록 부지에서 살게 했는데 그놈이 갈수록 이상해져. 농사도 안 해. 그리고 온갖 노름에다 술 먹기. 그럼 봐봐. 이 새끼는 지금 어떤 애 거냐? 엄청 게으르고 지금 어때? 풍류를 즐기는 애 거지. 그지? 맨날 노는 거야. 그 가산을 지탱하지 못해서 일조 하루아침에 다 팔아먹고 또 정처없이 다니기를 좋아하기로 이제는 장사진이나 하라고 돈을 주면 또 어째서? 그럼 봐봐. 한 번 도와준 게 아니야. 요즘은 소설에 뭐가 중요해? 내용일지가 중요한 거 알죠? 첫 번째 도와줬어. 집도 지어주고 땅도 준 거야. 다 팔아먹은 거야, 노느라고. 그리고 그 다음 또 도와줬어. 뭘 도와준 거냐? 요거야. 그래, 너 그럼 농사 안 되겠어? 그럼 장사해 라고 해서 지금 돈을 직접 줬던 거야. 알겠지? 그럼 첫 번째 도와주고 두 번째 도와준 거야. 장사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다니면 또 혹 1년 만에도 와서 재물을 또 얻어가. 또 2년 만에도 와.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어때? 무수히 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요 지금 그놈이라는 애는 부자한테 손 벌린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근데 요 사이는 더구나 흉악한 마음을 먹고 소인을 찾아와 애가 지금 행동이 어때? 완전 설상가상으로 더 악해지는 거야. 바람을 무수히 지력이 욕하는 거 대단히 하오며 재물과 전답을 반씩 나누어 가지지 않으면 널 죽여 없애버리라 하고 날마다 싸우며 집에 불러오려고 하니까 나한테 협박을 했다는 거지. 이런 놈이 천하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서리법이죠. 차마 견디지 못해서 불언천리하고 잘 봐요. 불원 멀지 않다. 뭐를 천리를 멀지 않다고 여겨서 얘 경상도에서 한양으로 올라온 거니까 내가 천리를 멀지 않다고 여겨서 세세 원정을 이렇게 디테일한 이런 원정을 명정지하에 지금 이 사도 앞에서 올리나니까 복걸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잘 봐봐. 우리 왜 그런 거 복걸한다는 거 따랑이 지금 엎드리는 걸 말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복걸에서 참상을 지금 살펴본 다음에 이런 부도의 놈을 각별히 처치하면 하방 백성, 자기가 어디에서 올라왔으니까 경상도 지방에서 올라왔으니까 하방 백성이라고 표현한 거야. 부지하셔서 살아가게 하옵심을 천만 바라옵나니다. 그럼 칠판봐. 여기에서 부자가 말하기 방식이 지금 어떤 거냐면 잘 들어. 자신의 지금 어때? 과거 상황을 앞에서 뭘 해줘? 요약해주고 있고. 알겠지? 자, 그리고 그 다음 플러스 여기 나와 있는 그 놈의 행동이 점점 악화되는 것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때?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요렇게가 지금 어때? 부자의 발언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됐죠? 자, 그럼 거기 있는 관원이 그 원정을 보고 자, 그럼 자세히 봤어? 대강 보지 않아? 서리에게 공부해서 1호 좌기시에 좌기라는 게 있잖아. 출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자리에 앉는다는 뜻인 거니까 처결하리라고 하고 아직 추열하지 못했는데 조사를 하지 못했던 거야. 여러 날이 되도록 좌기되기만 기다림에 그 사이에 설이나 찾아보고 잘 들어. 자, 그래서 여기 봐.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알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까지 괄호해요. 됐죠? 자, 그래서 괄호해서 이 부분이 지금 뭐가 나타나는 거냐?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아니 부자야 너 좀 설이나 찾아보고 끼미나 지금 얻을 일인데 그건 그렇지 아니하게 한 일을 전혀 묻고 왜냐면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냥 믿어버리고 있잖아. 아무 사람도 안 찾아본 거야. 그치? 그냥 어때? 가만히 앉아서 그냥 판결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서술자가 지금 개입해서 알려준 거야. 그치?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는 뭐라고 하냐. 잘 봐봐. 근데 이제 앞에서는 누구
부자 입장에서 쓴 거고 이제는 누구 상황이 나타나냐? 그놈이라는 애의 상황이 지금 나타나는 거야. 그놈이라는 애의 상황이 나타나요. 근데 얘가 뭐가 있느냐? 뭔가 이런 사회생활을 할 때 지금 자기가 뇌물 쓰고 해야 된다는 걸 잘 알아. 그지? 그래서 그놈이 비록 놀기를 즐겨서 허락무도에서 주유사막 여기저기 싸돌아다녀. 근데 또 어때? 문견이 넓어. 알겠지? 왜냐면 듣고 본 게 많아.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니까. 그리고 게다가 시속 물정에 또 밝은 애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세상에 지금 밝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뇌물 써야 된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이때 송사에 올라와 일견 한편으로 친구도 찾고 형조의 청기를 뚫어서 청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청탁할 방법이란 뜻이야. 청길이라는 건 우리 청탁이라는 게 뭔지 알죠? 뒷돈 주면서 자기 부탁 들어달라고 하는 거 그걸 보고 청탁이라 그래. 그럼 청기를 들어서 당상이며 낭청이며 설이 사령까지 꼈으니까 그럼 그 말이 무슨 말? 여기저기 돈 다 찔러줬다는 뜻이야. 그지? 그럼 돈 다 찔러줬으니 자고로 자 그래서 그다음 봐 자고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바로 해서 얘도 역시 바로 뭐가 되냐? 서술자 개입이 나타나는 거 알겠지? 이 부분도 역시 서술자 개입인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래? 자고로 송사는 눈치 있게 잘 돌면 이기지 못한 송사도 아무 탈 없이 득승을 하는데 이기게 된대. 이것은 이른바 높비에다가 가로 왈자를 쓴대. 이 높비라는 게 어떤 가죽인데 있잖아. 가로 왈자가 어떤 거냐면 이 가죽이 되게 잘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래 뭘 써? 요렇게 나를자로 써. 그러니까 나를자는 어떻게 생겼어? 길쭉하게 생겼잖아. 근데 가죽을 이렇게 늘리면 얘가 잘 늘어나니까 나를자 쓴 게 뭐가 된다는 거냐? 가로 왈자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때?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있잖아. 자유자재로 지금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인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술자 개입을 통해서 작가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조선 후기의 부패상을 말하고자 하는 거. 알겠지? 자 이걸 통해서 조선 후기의 부패상을 말하고자 해. 그래서 나오죠? 아무렇거나 장인 날 이제 재판하는 날이 된 거야. 그럼 당상은 주재하고 주변에 낭청들은 동서로 열좌 이렇게 있는 거야. 앉아있어. 서리들은 팻마루에서 얘네 지금 다 뭐 받는 애들이야? 뇌물 받는 애들이죠. 뒷돈 챙긴 거야. 거행할 때 그 엄숙함이 이를 바가 없더라. 그럼 사령에게 분부해서 양측을 불러들이라고 해서 계단 밑에 분부를 해. 내 들으라. 부자는 너같이 무지한 놈이 봐봐. 부자 보고 뭐라 그래. 너같이 무지한 놈이 어디 있으리요. 뒷돈 챙겨가지고 지금 부자한테 판결이 지금 불리하게 되는 거야. 네가 자수성가를 해도 빈족이 바로 뭐 가난한 가족. 가난한 가족을 살리며 불쌍한 사람을 구급하거든. 하물며 너는 조업이라는 게 바로 뭐겠어? 조상의 유산이겠죠. 그 조상의 유산을 갖고 대대로 치부해서 부를 모아서 만석군에 이르니 좋게 흉년에 이른 백성을 진율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걸 진율이라 그래. 하려는 너의 지친을 구제치 않고 친한 친척을 구제하지 않고 송사를 해서 물리치려고 하니까 너같이 모두한 놈이 어디 있으리요? 어느 자손은 잘 먹고 어느 자손은 굶어 죽게 되었으니 네 마음이 어찌 죄스럽지 아니하랴 하면서 너 진짜 죄인이다. 내 소위를 헤아리면 수당 형추처배 형추정배라는 게 뭐냐면 지금 벌 주고 그다음 뭐 하는 거 뒤지게 패고 나서 유배 보내는 거야. 정배가 유배거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10분 안서해서 내가 용서해가지고 송사만 지우고 내 친하니 내게는 이런 상덕이 없는지라 저놈 달라는 대로 나눠주고 친척 간에 서로 의를 상하지 마라 하고 지금 판결을 내린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걸 들으니까 부자는 어때? 억울하면서도 어때? 두렵기도 한 거죠. 그치? 그래서 밑에 보니까 그대로 다짐받고 끌어내시라고 하거든. 그럼 이제 부자의 내면 심리가 나와. 이제 송사지니까 가장 절통하죠. 분통이 미치겠는 거야. 분함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 어때? 그 놈의 청으로 정작 무도한 놈은 착한 곳으로 돌아가고 그럼 봐봐. 무도한 놈은 착한 곳으로 돌아가고 나같이 얻은 사람은 부도로 보내니까 안 좋은 데로 보내진 거지. 그래서 얘가 바로 어때? 불합리한 판결의 결과인 거죠. 됐지? 자 그럼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미치겠는 거야. 억울해서 돌아버리겠어. 전후사를 고쳐서 구하면 반드시 효험이 있을까 해서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호령이 서리 같아. 너무 두려운 거야. 밀어내치려고 하거든. 부자가 생각하죠. 내가 반전해서 크게 소리해서 전우사 뭔 일 있었는지 말하려고 하면 필경 이거 띄었어야 됐는데 반드시 관전 앞에서 봐라 소리 질렀다고 해서 뒤얼고 잡고 조율할 양이면 청 듣고 송사도 지우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청이라는 게 바로 뭐? 청탁. 청탁을 듣고 송사도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해버리는데 무슨 일을 못해서 무지한 사령놈들이 만일 함부로 두드린다는 게 내가 잘못했다가 어때? 이 상황에서 뒤지게 맞으면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종신 어열이 될 것이니 내가 평생 동안 어때? 골골골골 대다가 죽을 것이니까 여기서 뒤지게 맞다. 옛날에 맞은 것도 엄청 맞잖아. 그랬더니 어찌할꼬.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어때? 너무 억울한데 근데 대놓고 말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야. 그지? 그래서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송사를 지고 가기는 참아분해. 애달픔이 가슴에 가득한 거지. 송관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생각나. 송사는 지고 가지만 이야기 한마디를 꾸며내어서 조용히 할 것이니 만일 저놈들이 듣기나 하면 그럼 얘가 의도가 이거야. 쟤네 뭐 하고 싶다? 무한 주고 싶다는 거. 알겠지? 쟤네들한테 내가 무한을 주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 한마디가 바로 뭐라고 쓰면 돼? 얘가 바로 내화라고 쓰면 돼. 알겠지? 이야기 한마디가 바로 내화가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개화에 가까이 앉아서 말하는 거야. 소위 천리에 올라와 송사는 지고 가옵거니와 드름직한 이야기가 한마디 있사오니 들으심을 원하나이다. 나 얘기 하나만 하고 가도 돼? 이거야. 그럼 관원이 이 말을 듣고 가장 우습게 여기지만 상의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는 고로 그러니까 뭔가 옛날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나 봐. 시골 이야기는 재밌는가 해서 듣고자 하나 다른 송사도 별단치 않고 저놈의 말을 들으면 남이 보아도 채무에 괴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어때? 이야기는 듣고 싶은데 체면을 또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뭐라 그래? 거짓으로 꾸짖는 척 하는 거야. 네 본디 하양에 있어. 지방 시골에 있어. 사체 경중을 모르고 요즘 일들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자 지금 봐. 관전에서 이야기한단 말이 되지 못한 말이로되 내 원이나 너 소원이나 풀어줄 것이니까 무슨 말인지 해라 하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지금 부자한테 어때? 소원 들어주는 척 하면서 이야기해보라 그런 거야. 그럼 부자가 그제서야 장기침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해? 여기 지금 황새 결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그 다음 봐봐. 그럼 이제 옛적에 거기 이제 자 A 세로 줄에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옛적에 있잖아. 꾀꼬리하고 뻐국새하고 따오기가 새심승이 서로 모여 앉아 누구 소리가 제일 예쁘냐라고 했다는 거야. 그럼 여러 날이 되도록 결단지를 못해. 그럼 하루는 꾀꼬리가 그러니까 꾀꼬리가 누구랑 대응돼? 부시하고 대응되죠? 그래서 우리 한번 뭐 해보자. 송사나 해보자 했대. 그랬더니 한 짐승이 이르되 들으니 황새가 날짐승 중에 귀가 크고 부리가 길고 몸짓이 어방져서 통량이 있으며 범사를 곱게 한다고 하기로 황장군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황새를 찾아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돼? 재판관인 거야.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개보고 지금 소리 열단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새짐승이 옳게 여겨서 그리로 완정 간 거야. 그 중에 따오기. 그래서 따오기에다 세모해야죠. 그래서 얘가 누구랑 통해? 그놈하고 통하잖아. 그럼 이 짐승 소리는 비록 참혹하지만 그러니까 소리가 진짜 역같아. 근데 소견은 밝은지라. 그러니까 소견이 박다라는 건 애가 어때? 지금 세상 물정에 박다란 뜻인 거야. 소견이 박다는 건. 그래서 돌아와 생각해. 내가 비록 큰 말은 했으나 새 소리 중에서 내 소리가 제일 초라해. 그러니까 자기 소리가 제일 역같다는 걸 지가 아는 거야. 날더러 물어도 나밖에 진록이 없어. 내가 지금 꼴찐 거지. 그럼 옛사람이 이르되 모사는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자 그래서 어차피 어때? 사람에게 이런 일 꾸미는 건 달려있고 그리고 그 다음 일을 꾸미는 건 사람에게 달린 거고 성사, 일을 이루는 건 하늘에 달린 거다. 이거야. 그런 말이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그래. 자 한번 내가 일을 꾸며보고 그리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봐야겠다. 이 뜻인 거지. 그 일 꾸미는 게 바로 뭐? 뇌물 먹이는 거야. 청촉이나 하면 필연 조리라 라고 해서 지금 결국 어때? 요 따오기의 내면을 통해서 요 따오기가 결국 어때? 뒤에 뇌물을 주고 청탁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
알겠지? 그지? 그래서 뇌물주고 청탁할 것임을 암시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고 뒷부분은 지금 어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요거야. 얘가 1등이 된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따옥성, 따옥이 소리를 1등이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더니 지금 어때? 뒤에 있는 이런 관원들이 다 부끄러워했다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 알겠지?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송사소설, 황새, 결송까지 지금 한 거예요. 뒤에는 지금 문제 나와 있는 건 스스로 하면 돼요.